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과 관련해서, 임수일간 분들하고, 임수일간 분들하고, 개수일간 분들, 개수일간 분들의 어떤 새해 운세죠. 새해 운세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각도로 한번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어떤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디테일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이제 스케치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이렇게 을사년인데 그 이제 무경병이잖아요. 지장간이 무경병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임수일간하고 개수일간 입장에서 보신다면, 자, 임수일간 입장에서 일단 한번 볼게요. 사화를 본다라는 건, 자, 이렇게 한번 연결 지어 보죠. 임수일간 분들이 사화를 보신다라는 건 12운성으로 보면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절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되실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개수일간 분들께서는 이제 사화를 보시면 똑같이 이제 사화를 보실 때 개수일간 분들은 12운성으로 보면 이제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의 추진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절차상 그런 식으로 이제 일 전체적인 측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12운성하고 아니 저기 절지하고 태지 같은 거는 우리가 이거 자체로 어떤 일의 향방을 100%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흐름은 그렇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흐름은 사실 십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뭐 일이 성숙된 단계에 도입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무언가 하실 때 시작되는 어떤 초입 단계에 계실 확률이 매우 큽니다. 내년에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십성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십성을 보시면, 이제 주요한 지점은 바로 비겁이 약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12운성하고 십성은 서로 관련이 있고 절지하고 태지에 놓였다라는 거는 비겁이 좀 약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의 비겁이 좀 사이즈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해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가 제가 이제 오늘 촬영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비겁 자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이제 요즘은 핸드폰으로 앱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지금 임수일간하고 개수일간 분들께서는 내년 운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내가 신약한지 혹은 극신약한지를 죄송합니다.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혹은 신강, 극신강하신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죠? 12운성이 절지와 태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겁이 좀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어찌됐건, 이제, 뭐, 이론을 잘 모르신다면, 신약인지, 혹은 신강인지, 극신강인지는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어,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신약은 안 좋은 거고 신강은 좋은 거고 뭐 극신약은 안 좋은 거고 극신강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다 다를 뿐인 거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신약하고 극신약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이야기한다면 공부 쪽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되게 수재들이 많으세요. 수재. 천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케이스로도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어디 신경 써야 돼요? 항상 대응 방식이나 혹은 조금 가능하다면 솔루션까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지 내가 신약해서 안 좋아, 신강해서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히려 신강한 것이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했을 때 만약에 극신강하신 분들은 좀 적응을 좀 잘 못한다든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뭐 이건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항상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초점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이렇게 어감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앱을 통해서 만약에 확인을 하셨다는 걸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신강하시거나 극신강하신 분들은 내년에 12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오히려 중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냐면 신약하시거나 극신약하신데 12운성까지 에너지를 못 받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에 놓였다. 신약이나 극신약 하신 분들이 느낌이 오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12운성상 절지와 태지에 놓인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건강 관리하고 뭐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전제가 뭐죠? 전제 신약하시거나 극신약하신 걸로 앱에서 확인이 되신 분들은 내가 내년에는 다른 거는 뭐 좀 욕심을 덜 갖더라도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 써볼게요. 최우선으로 내가 놓고 어떤 한 해를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보람 있게 이렇게 지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신약하거나 극신약하신 분들은 그죠? 임수일간하고 개수일간으로 당연히 지금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시죠? 그죠? 개수일간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일간 분들이 신약하거나 극신약하신 분들은 내년에 최우선으로 머릿속에 항상 마음속에 항상 두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라는 거죠? 최우선으로 건강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겠다. 멘탈 관리 잘해야 되겠다. 특히 이렇게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멘탈 관리 이게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진짜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 이게 이제 대응 방식이나 일종의 솔루션인데 수일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나는 음식 있죠. 바다에서 나는 음식 이걸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식단을 하실 때 식단을 우리가 이제 짜실 때 바다에서 나는 기왕이면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 한 해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 그렇게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명리학이 또 한의학하고 또 이렇게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 바다에서 나는 당연히 좋은 음식을 드셔야겠죠. 양질의 좋은 음식을 충분히 이렇게 잘 섭취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건강 문제를 일단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둘러싼 그 규범 있죠. 나를 둘러싼 어떤 내가 지켜야 할 것. 규범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시면 내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꼭 내가 이제 일종의 약간 나의 룰이죠, 룰. 나만의 룰이 있으실 수 있겠고, 내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룰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룰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항상 자유롭고 어떤 편하고 부담 없는 편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셔야 되고, 부담 없는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부담 없는 마음입니다. 부담 없는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름이 지나갈 때, 여름이 이제 오게 되면, 내년 여름이 오게 되면 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더 마음 자체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항상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수일간 분들은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헌신적입니다. 사람 성향 자체가 헌신적이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보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 채널은 성인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내가 지켜야 할 룰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룰도 계실 거고, 사회적인 룰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죠? 뭐 직장 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방향성 자체를 그렇게 잡고 가셔야 롱런 하실 수 있어요. 내년 한 해를 부드럽게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나 너무 많은 짐을 이렇게 뭐 스스로 뭐 자청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똑같은 임수일간하고 개수일간이어도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일주, 그 다음에 임자일주, 그죠? 그 다음에 임진일주, 이런 분들은 좀 덜 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어떤 우려가 좀 덜한데,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반면에, 다른 일간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죠.